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화인일의 민박 6일째 체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화인일의 민박은 공유기사 민법 기출문제를 박스형 문제로 변형해서 영업합니다. 여러분 문제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당연히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다 풀어보셨죠? 따라서 이 기출문제를 박스형 문제로 변형해서 다시 공부하면 기출문제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 필요 없습니다. 다른 문제들은 출제 경향과 어긋나거나 난이도가 이상한 게 많습니다. 기출문제가 가장 기본이고 그걸 다시 변형해서 풀어오면 확실히 내 걸로 습득할 수 있습니다. 화인의 민박은 여러분들을 언제든지 대환영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합격합니다. 화인의 민박 문제집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 풀어보시고 영상으로 복습하신 다음 주말에 다시 한번 일주일 그 검토하면 정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6일째 체험은 착오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하는데 갑이 매매 체결할 때 착오에 빠져 매매했습니다. 그럼 보통 갑에게 매매가 불리하겠죠? 그럼 상대방 을에게는 보통 매매가 유리할 겁니다. 자, 그럼 갑은 매매가 자기에게 불리하니까 매매 계약을 취소를 원할 것이고 반면 을은 매매가 유리하니까 취소를 막아야겠죠. 그럼 갑이 매매 계약을 취소한단 말은 법률적인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 부정하려는 자죠. 반면 상대방 을은 취소를 막는단 말은 법률적인 효력을 계속 주장하려는 자입니다. 자, 그럼 착오를 원하는 자가 법률적인 내용이 되고 중요 부분 착오니까 취소하겠다고 입증합니다. 그럼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 을 측에서는 갑 너는 중과실이 있어. 중과실이 있으니까 취소 못해라고 그 중과실 여부를 상대방 을이 입증합니다. 이 둘이 서로 상반된 입장이라는 걸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럼 109조 1항에서 의사피시는 법률적인 내용이죠. 내용에 다음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지금까지 착오자, 표의자가 입증합니다. 취소하려는 자가 이 사유를 입증합니다. 그러나 단서는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 측에서 이 중과실 여부를 입증합니다. 이렇게 그런 앞뒤에서 입증 책임 나눕니다. 자, 그럼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 했습니다. 그럼 그 의사표시 원칙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 했죠. 근데 원칙 취소 못합니다. 왜냐면 착오는 누구한테 속은 게 아니죠. 나 혼자 착각이 빠졌죠. 그럼 내가 책임져야 되고 원칙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 취소할 수 있고 그 예외적 취소 요건이 109조에 정해 있습니다. 그럼 예외적 취소하려면 첫째, 법률행위 내용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중요 부분 착오해야 됩니다. 세 번째, 중과실 있으면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중과실 없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그런 앞까지 표의자, 착오자 입증하고 뒤쪽 중과실 여부는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입증한다 그랬죠? 입증 책임도 잘 구분해 두세요. 그럼 착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다른 제도와 관계입니다. 1번 착오와 사기가 나왔단 말은 이건 사기를 당해서 착오에 빠졌단 말입니다. 자, 그럼 속아서 착오에 빠지면 원칙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입증하기 편한 거 뭐 사기 취소를 하든 착오 취소하든 둘 중에 하나를 원칙 선택할 수 있는데 예외적인 판례가 있습니다. 이 예외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신혼보증 서류에 서명할 의사였는데 잘못해서 이거 집안 말아먹는 거죠. 연대보증 서면에 사인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제3자 기망이 이루어졌더라도 우린 지금 비통착사강 이 비정상적 의사표시에서 비통착은 의사표시가 불일치인데 사기강박은 하자가 있지만 일치한 겁니다. 우리 판례는 이 사건에서는 의사가 신혼보증 서류죠. 표시는 연대보증 서류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때는 불일치로만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긴 착오 취소 여부를 따져야 됩니다.
일치로 올 수 없으니까 여기는 사기 취소가 아니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착오 취소 여부만 따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하시면 외워요. 앞 글자 따서 이게 신현착입니다. 신현착 외우시고 이게 지금 표시를 잘못해서 표시상 착오입니다. 혹시 시험 지문에 표시상 착오 나오면 빨리 신현착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신현착 나오면 무슨 착오? 표시를 잘못했죠. 표시상 착오가 됩니다. 그래서 신현착 꼭 외워야 됩니다. 다음 착오에서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온 게 2번입니다. 자,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는가 물어봐요. 그럼 해제해서 취소하면 서구부에 무효가 되니까 무효로 할 수 있는가 물어보는데 일단 결론은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결론을 외워요. 우리 기침할 때 해치하죠. 해치할 수 있다. 해치할 수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갑부동산을 일가 매매계약체를 했는데 매매할 당시에 매수인이 착오에 빠져 매매했습니다. 그럼 매수인이 계약금 지급하면서 위약금 약정도 했는데 매수인이 중도금을 제때 못 주니까 매수인 을이 채무불이행이죠. 갑이 상당 기간 채고하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럼 누가 잘못 해지했죠? 을이 중도금 못 줬죠. 을이 잘못 해지하니까 위약금 약정했기 때문에 매도인 갑이 계약금을 몰수하고 을에게 안 돌려줍니다. 따라서 을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손해가 있으니까 그 손해를 면하기 위해서 해제 후 이제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은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을이 매매할 당시에 착오에 빠졌죠. 그럼 지금과 취소하면 매매가 소급의 무효가 되니까 애초부터 중도금 줄 의무가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을 실익이 있으니까 해제 후 착오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외워요. 해치할 수 있다. 다음에 이게 31회 때 우리 시험에 처음 나온 판례인데 자,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은 이건 계약법에 나오죠. 파트가 계약법 영역이고 지금 착오 취소는 민법 총칙 영역이라 두 개는 전혀 별개 완전히 다릅니다. 따로따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별도로 착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두 개를 따로따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착오 위반 법률행위 설명 틀린 겁니다. 기억 보세요. 주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동그라미 쳐봐요. 없다고 믿고 동그라미. 이거 없는지 알았죠?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뒤에 살짝 써봐요. 있기는 했는데라고. 그 뒤에 살짝 있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가압류등기가 있기는 했는데 그 말이죠. 그다음 그 가압류등기가 자, 원인 무효 동그라미 쳐요. 그럼 있긴 했는데 그 가압류 등기가 원인 무효랍니다. 그럼 없는 거하고 똑같죠. 그럼 결국 재산상 손해가 없죠. 즉 경제적 불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중요부분 착오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밝혀진 경우 중요부분 착오 아니죠. 따라서 착오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이에 있기는 했는데 이 말을 넣으니까 매우 매끄럽습니다. 근데 원래 판례는 그런 말 없어요. 그 말을 넣어서 자연스럽게 읽는 겁니다. 자, 니은 상대방의 동그라미 쳐요. 상대방 위해서 자, 유발 동그라미 쳐요. 유발된 동기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운착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디귿은 가로 쳐봐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가로. 그럼 전문가를 통하지 않았죠. 그럼 이게 중과실이 있다는 말입니다. 중과실이 있어요. 그 다음 토지 거래하는 경우 토지 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 동일성에 착오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사설을 끊어요. 그럼 매매 목적물 동일성에 착오가 있으면 이거 중요 부분 착오입니다. 근데 처음에 가르친 게 이건 중과실이 있거든요. 중과실이 있으니까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사선 뒤에 보세요.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습니다. 중요 부분 착오지만 중과실이 있어서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리을 매도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자, 해지의 도움 넘쳐요. 해지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일 이유로 계약을 다시 자, 취소 동그라미. 그럼 해치할 수 있다, 있다죠? 없다가 틀렸습니다. 예,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착오 설명 틀린 겁니다. 기억.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자, 해지한 후 동그라미쳐요. 그럼 해치입니다. 후에도 매수인은 중요 부분 착오를 이유로 자, 취소에 동그라미쳐요. 취소권 행사에서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죠. 자, 니은은 이거죠. 자, 착오에 빠진 사람은 멍청한 놈입니까? 나쁜 놈입니까? 착오에 빠진 사람은 나쁜 놈은 아니죠. 멍청한 놈입니다. 그럼 나쁜 놈 아니라 위법성이 없으니까 불법행위 책임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니은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에서 손해입은 상대방은 자, 불법행위 동남자요. 그럼 성립하지 않아요. 불법행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없답니다. 예, 정답은 이미 나왔죠? 자, 디귿 착오위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동남쳐요. 경제적 불이익 동그라미. 이게 아까 가압류 그 사건입니다.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그럼 중요 부분 착오 아니죠.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답니다. 아직 정답이 안 나왔네요. 이것도 틀렸네요. 다음 리을 표의자의 중대한 것일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력을 부인이 아니라 아까 주장하려는 상대방이 입증한다 그랬죠? 다 틀렸네요.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착오 설명 틀린 겁니다. 기억은 이미 규정이죠.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그럼 그 약정 유효입니다. 따라서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니은 부동산 그 다음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거래계약서 동그라미 쳐요.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다음 연대보증 동그라미 쳐요.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 날인한 경우에 자, 표시상 착오 동그라미 쳐요. 착오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아까 우리 그래서 신연착 외웠죠. 그러니까 앞에 거래계약서를 신혼보증을 지금 거래계약서로 바꾼 거죠. 그러면 신혼보증이든 거래계약서든 두 번째 동그라미 연대보증과 불일치하죠. 그러니까 착오 맞고 표시를 잘못한 거라 표시상 착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연착 외웠다면 신과 연이 불일치하니까 이걸 거래계약서로 바꿔도 거래계약서와 연대보증이 불일치하니까 표시를 잘못해서 표시상 착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연착을 외워둬야 이게 빨리 신연착으로 바꿔서 표시상 착오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니을은 맞았습니다. 디귿도 시면 아주 잘 나오죠. 상대방 동그라미쳐요. 상대방이 표의자 착오를 자, 알고 이용 동그라미쳐요.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의사표시에 중단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표의자가 중과실이 있으면 원칙 취소할 수 없지만 여기처럼 상대방이 그걸 알고 이용하면 상대방이 더 썩을 놈이라 그때 예외적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자, 리을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다음 상대방의 동남쳐요. 위에 유발 동그라미 유발된 동기 착오는 중요분 착오 될 수 있습니다. 틀린 거라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4번도 착오 설명 틀린 거네요. 자, 기억 매도인이 자, 담보 책임 동그라미쳐요.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다음 착오 동그라미쳐요. 착오를 이루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죠. 담보 책임은 계약법, 착오는 민법 총칙이라 요건과 효과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판단한다 했죠.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과실로 착오에 빠져 취소하더라도 착오에 빠진 놈은 멍청한 놈이라 했죠. 나쁜 놈이 아니니까 불법행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상대방에 대해서 자, 불법행위 동남쳐요.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지지 않습니다. 디귿 다시 상대방의 동남쳐요. 상대방이 표의자 착오를 자, 알고 이용 동그라미 알고 이용한 경우라면 표의자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자, 리을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동그라미쳐요. 해지한 후 동그라미. 그럼 해지입니다. 해지한 후에도 매수인은 차고에 동그라미쳐요. 차고를 이유로 취소 동그라미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거 다 틀려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어떠세요? 기출문제를 박스형으로 변형해서 공부하니까 보다 지문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62일 동안 민박은 계속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